잠깐 쉬나요? 그냥 이어달리기 하나요? 쉬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냥, 입으로 네, 바로 예, 바로 직진을 직진. 해서 직진을 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고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해주셨는데 이종민 신부님과 노만희 조용근 사회학자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자유토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제 2부 주제 지금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작은 이 책으로 이야기를 꺼냈고요. 이 책에 처음 회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뭐라도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 연대 파주 시민 모임, 이 미파모는 그동안 어떤 모임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두 분 다 미파모신가요? 네, 같이 저희가 네네.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고 네, 저 어느 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저는 여기 오늘 과연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까 좀 궁금해요.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까. 근데 아마도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를 더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미얀마 문제가 이제 벌어진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토크 제목이 뭐라도 미얀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우리가 정말 뭐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겠죠. 네. 네, 뭐라도 하자.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서 지금 우리가 뭐라도 한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답을 알고 있거나 그런 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파모는 그러면 언제 시작된 모임인가요? 미파모는 미파모. 네. 미얀마 연대. 네. 사실 정확한 이름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주 저희 이 조직은 톡방 이름이에요. 네, 톡방이고 아주 자발적인 조직이고 무슨 정관이 있거나 회원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미얀마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미얀마 연대 파주 시민 모임이 생겨났는데 처음에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너무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힘들었죠.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분들도 많이 만나는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고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그 미얀마 분을 좀 아는 분이 계셔서 이주 노동자가 아니고 유학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줌 방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미얀마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미얀마가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는 미얀마에 대해서 정말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미얀마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단톡방으로 다 초대를 했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미얀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또 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고 우리가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일단은 희생자들을 우리가 추모를 하고 이것을 알려야 된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 집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죠. 그래서 계속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올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 미얀마에 대해서 미얀마의 그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저희가 한 5월 한 중순까지 그것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촛불 드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는 이제 파주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전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얼굴 대 얼굴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돕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이 단체는 뭐 제가 대표도 아니고 저도 그냥 한 명의 회원이고 누구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동의를 얻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미얀마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 태국이나 이쪽으로 막 도망을 이렇게 가고 또 사람들 많이 이제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긴다. 엄마 아빠가 나갔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미얀마에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이런 부채타 문제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뭐 종교 시설이 미얀마는 이제 대부분 한 70%가 불교 신자들인데 종교 시설들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후원이라던가 뭐 정부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끊기니까 그런 것과 연결이 돼서 사실은 미얀마를 우리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돕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미얀마로 전달이 되는지 또 미얀마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그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뭐 그냥 성금만 보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미얀마의 정말 현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막연하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얀마 현지 분들을 통해서 한 이제 고아원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급격히 늘었는데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그러면 좀 지원을 해보자. 한 달 식비가 얼마다 대략이 나와요. 한 달 식비가 대략 얼마인데 이것도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이 미얀마 연대 파주 시민 모임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얀마를 기억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자. 목요일날 우리가 목요일날 촛불 집회를 했으니까 목요일날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미얀마와 나누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커피가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000원을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12,000원. 그래서 딱 12,000원. 한 달에 12,000원의 후원금을 1년 정도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파주 식가로 커피 3,000원. 네, 네.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12,000원만 하라 그랬는데도 또 굳이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뜻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유 있게 그쪽에 지금 보내고 한 1년 정도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를 어떻게 도와야 되나 뭐 잘 쓰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미얀마하고 현지하고 지금 연결하기도 어렵고 또 송금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미얀마에서도. 그래서 이제 일단 무조건 1년은 지원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하고 뭐 그때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아니면 급박해졌는지 따라서 더 지원을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고아원은 그러면은 성공회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성공회에서 그 연결이 돼서 이제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그 고아원이 그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거기를 그 지역의 절에서 거기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절이 좀 살림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교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죠. 네, 무슨 외국하고의 전쟁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안에서 군부와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고아가 된다는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흔히들 우리 광주 이야기하면서 미얀마를 떠올리고 또 그들이 우리 광주를 기억해서 뭐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같은 것도 우리를 부르고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활동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꼭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고 굉장히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쉽사리 봉합되거나 이렇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던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자이시니까 우리 노마님께서 그들의 어떤 정치, 역사적 배경, 뭐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지금의 이 사태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중간에 여기 대화에 집중하다가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떠올려 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기구하잖아요. 근데 보면 알고 보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사연이 없는 나라가 없고 다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데 미얀마는 그걸 감안해도 좀 복잡하고 기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미얀마 갔다가 아웅산 장군 묘소를 참배하러 갔다가 폭탄 테러 그때 여러분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몰라도 아웅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그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면서도 아웅산 뭔가 많이 들어본 이름. 산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일 수. 지금 이제 그 국가고문이었죠. 미얀마의 국가고문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지금 현재는 군부 쿠데타 아래서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 얘기로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 많은 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미얀마도 예전에 버마라고 불렸죠. 식민지를 겪었고 영국의 식민지를 겪었는데 식민지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아웅산 장군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영국에 맞서는 이 반영 투쟁에 앞장섰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일제가 정병했을 때는 일제도 맞서더라고요. 일제하고 잠깐 손잡은 적도 있다고. 예. 그 초기에 독립운동할 때는 영국이 적이니까 일본과 손을 잡았죠. 일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유학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마침내 그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애틀리라는 분하고 회담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독립의 약속을 받아내고 일종의 임시정부를
됩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책임자가 되죠. 어느 누구도 이제 이 아웅산이라는 분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력, 그리고 신뢰 이런 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런 지도자로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역할을 추진해 나가고 아직까지 독립은 안 됐지만 독립은 약속받은 상태에서 1946년 무렵인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이 암살되죠. 되게 젊은 나이에 암살되셨다. 그러면 32살, 네네. 32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 뭐 대부분 결혼도 안 한 상태에 시국이 힘들 때는 원래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네. 법이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정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미얀마 오늘날 사태에 이 모든 문제에 꼬인 거에 출발이 되느냐 하면 빵롱 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두고두고 얘기가 되는 협정을 이분이 살아있던 생전에 마지막에 가장 그 뭐랄까요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냈던 약속이었다는 거죠. 영국하고 얘기해요. 영국하고가 아니고 미얀마 안에서 소수민족들 그렇죠. 60%를 아. 차지하는 버마족과 나머지 화합정. 많은 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큰 소수민족만 해도 8개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친족, 카렌족, 친족, 샨족, 그다음에 로힝야족 몇 년 전에 학살당했던 이런 여러 종족들 사이에 간단히 말하면 신사협정입니다. 60%가 버마족이거든요. 그리고 이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악적인 노릇을 한 거잖아요. 원래 인도 쪽에 있던 민족인데 영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탄압받을 것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소수민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고 많은 소수민족들은 또 버마족들과 갈등이 많고 이 상태로 만약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면 내전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분 자신은 버마족 출신이지만 결코 버마족이 다른 소수민족을 억압하지 않겠다. 당시 빵롱협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민족들 간의 평등이고 또 하나는 10년 기한으로 이 약속을 왜 지킬 텐데 10년 기한을 두고서 만약에 당신들이 이 버마족이 이걸 어기고 당신들을 탄압했다라고 한다면 탈퇴할 수 있다. 독립해도 좋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은 소수민족 운동인데 이분들의 입장은 빵롱 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단지 미얀마 그냥 민주화 운동해서 그냥 아웅산 수치가 다시 돌아서는 것, 다시 버마족 중심의 정치가 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아웅산 장군이 그렇게 암살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분이 물론 그 자리에 계신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만큼의 약속을 지킬 만한 이런 쉽게 말하면 지도력이 모자랐던 것이고 결국은 그 갈등을 수습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부 쿠데타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군부 지배사회가 되는 그런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고 또 어떤 분한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얀마의 유학원 분한테도 처음 듣고 또 다른 조금 찾아보고 또 다른 분한테도 듣고 하면서 공부하다가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단일민족 물론 정말 단일민족이 아니겠지만 내부의 이런 소수민족 문제를 겪어보지를 아직 못해서 잘 모르는 저죠. 사실은 지구상으로 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하나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잖아요.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백인들이 흑인 차별하는 인종 분리 정책 오랫동안 실시했었고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제재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유명한 만델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끄는 26년간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또 이제 그 운동 투쟁을 해서 성공을 하고 결국은
백인 중심의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잖아요. 그 당시 과정이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책을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남아공은 미얀마는 흔히 말할 때 크게 나오는 소수민족이 8개인데 남아공은 12개거든요. 12개예요. 그래서 훨씬 복잡하고 거기다가 백인 기득권 한 40% 정도 백인 기득권이 그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예, 이분 만델라는 끝내 살아남았지만 너무 유명해져서 살아남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모든 이 범죄들, 학살, 권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차단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왜 60%가 넘는 비백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하되 화해한다,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이게 만델라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건 못 이끌죠.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다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쟤들이 살아있다고 멀쩡하게. 그런데 이걸 이끌어냈고 또 하나는 만델라 분이 늘 하신 얘기가 헌법 정신이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헌법을 강조했냐면 그때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회 선거는 늘 흑인당이 이겨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ANC라고 하는 당인데 이 당이 늘 이깁니다.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흑인당이 마음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걸 제약해놨어요. 마음대로 못하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 간의 평등이에요. 민족 간에 이를테면 우리가 60% 흑인당이 60%여서 60%를 차지했고 60%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60% 우리 이걸 가지고 100% 다 가져가지 못하게. 헌법에 하에서는 만델라라는 분이 그거를 이끌었어요. 절대로 이제는 그동안 당했으니까 우리가 흑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12개의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의 못을 받고 늘 헌법 정신. 아직도 이제 남북공화국에 여전히 모순이 많고 갈등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전 같은 데 빠지지 않잖아요. 사실 아프리카 보면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정말 내전 평온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갈등이 심했어야 될 나라가 남아공인데 남아공이 그걸 지키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만델라라는 한 분의 힘은 아니지만 그분과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버마족이 60%거든요. 우리 60% 다수니까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땅동 협정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다수결을 민주주의로 곧잘 생각하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 우리가 사정은 다르지만 교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도 지정학적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지정학적 위치가 어쩌고 해서 외세 침략이 정말 많이 받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미얀마도 보니까 국경이 인접한 데도 되게 많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하고 또 영국 사이에서 되게 힘들었고 또 일본이 또 약진하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또 일본하고 친밀했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다 해서 또 일본을 막아내는데 또 영국하고도 손을 잡기도 하고 정말 낀 나라, 낀 세대가 아니라 낀 나라로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알게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 소수 민족들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잡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어선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볼 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비슷한 얼굴과 뭐 비슷한 생각, 언어, 뭐 이렇게 종교, 뭐 종교는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이해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의 그냥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다. 네, 그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군부는 도대체 물러날 기미가 없는 것 같고요.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서 사실 그 전망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조금 봤는데 잘 될 건지 잘 확신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광주는 사실은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면서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조금 힘을 받았잖아요. 수습이 되고 사태를 알리기도 하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미얀마를 보고 있는데도 쉽지 않은 이 상황. 그러면 우리는 이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을 모아서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한숨부터 한숨부터 나오고 네. 뭐 답을 알면 우리가 답을 우리가 오늘 모임 이름을 바꿨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도 미얀마인데 사실은 지금 군부독해도 문제지만 코로나가 큰일이거든요. 이제 6월 이후에 제가 미얀마 상황을 계속 보면은 정말 수만 명이 다 거리로 나왔어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코로나 어떡하지?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료도 열악한. 네. 젊은이들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물어봤대요. 코로나 걱정 안 해.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우리는 지금 군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우리는 없다. 그냥 싸운다. 했는데 아니라다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죠. 네. 미얀마의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나타나서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의료시설을 거의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이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제일 급한 산소통 같은 것들을 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못 가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거나 낫거나 뭐 오늘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운동 같이 했던 친구가 지난 일주일 전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 그분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은 글을 뭐라고 쓰냐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근데 알 수 없는 병이라는 건 왜 알 수 없냐면 진단을 못 해봤기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산소 포화가 떨어지고 그럴 때 병원에만 갔었어도 젊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냥 급격하게 한 이틀 동안 앓고 죽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장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라는 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는 이 군부와의 문제도 있고 경제 사정이 무척 안 좋습니다.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해서 미얀마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 외부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도 뾰족히 답이 찾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 우리가 미국이 무슨 세계 평화 유지군인데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봤지만 미국이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미국이 그리고 미얀마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은 또다시 베트남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60년 동안의 미얀마 군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얀마 군부 뭐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한 명 죽여서 되는 게 아니고 이 60년, 70년을 자기네 사회를 지배했던 그 세력이 그렇게 금방 물러날까요? 한 명 죽었다고? 미국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이 미얀마를 개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중국이 개입을 그런데 중국이 개입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중국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먹으려고 하겠지. 중국이 오히려 지금 군부 쿠데타의 뒷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아웅산 수치 정권이 서방 세계의 힘을 얻고 이렇게 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친서방적인 그런 정책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졌고 이 군부와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군부가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용인을 한 것이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막 공격했어요. 시위대가. 그런데 뭐 아주 가혹하게 다 탄압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뭐 마음을 붙여먹는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뭐 아까 지정학적 유책했지만은 뭐 이 중국이 이 인도 양으로 가는 요충지로 가스관을 다 만들고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얀마 문제를 이런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이것을 전복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아웅산 장군이 돌아가신 게 32살이었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이 수치 여사는 굉장히 아기 때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좀 만들어진 그렇죠. 리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수치 딜레마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영웅시 되었지만 그분이 사실은 뭐 소수민족, 로힝야족이나 뭐 그런 쪽에 취했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반감도 있다고 하던데 이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승려들 이야기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그 승려분들이 예전에 뭐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안 되더라 이런 약간 트레주의 같은 것이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미얀마 그 한거에 나오는 그 주축들은 거의 다 젊은 세대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승려들도 다 젊은 세대.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소리가 막 나죠. 빗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방송 쪽에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군부의 그 포갑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항거했다고 하면은 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방관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포기한 사람 따로 있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각 소수민족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맞아요. 그 버마 민족을 중심으로 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어떤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쪽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통신은 되는 거죠. 소식을 좀 들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럼 진짜 뭘 할 수 있을까? 현지 사정은 그렇게 열악한데 그럼 우리는 정말 안 됐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섣불리 막 도움이라고 우리가 뭐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좀 우월감을 갖고 뭔가를 막 이렇게 자선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가져서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딱히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이 우선 하나는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 국제 개발 협력하는 각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소위 원조 국가가 된 지가 꽤 돼서 물어봤더니 지금 미얀마에 있는 단체들이 있대요. 여전히 있고, 들어가 있어요? 예, 여전히 그뭐 나왔다든지 이렇게 철수했다든지 이러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이제 당연하지만 아마도 군부 정권에 의해서 활동이 굉장히 제약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당장에는
뭐 원조의 시혜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의료 지원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한 것이고 이 경우는 사실은 뭐 군부가 거부할 경우도 마땅치 않잖아요. 뭐 의료 지원 같은 걸 이렇게, 물론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는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군부가 그런 걸 좀 뭐랄까 용인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국내 단체들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촉구를 하고 아마 그분들도 지금 애를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희가 한국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힘들고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지만 좀 더 사실은 좀 더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이제 버마입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군부 독재 정권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일종의 임시정부라고 해야 되면 정식 명칭이 있는데, 네, NGU. 예, 이 정부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뭐였나요? 지금 거기가 뭐 있는데, 네, 이 정부를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정부. 네, 이 정부를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해달라라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주적인 조직이고 우리가 정통성이니까 합법적인. 그분들은 누가 누군 거예요? 기존의 정부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탈출하신 분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 중에서 외교사들 중에서 현재 안에 있는 분들이 그 군부 정권을 따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직한 일종의 망명 정부 같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 훨씬 더 이제 민감하다면 훨씬 민감한 문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포스코가 투자한 회사가 거기 미얀마에 가스전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 가스전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미얀마 정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 미얀마 군부 정권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에 따르면 그 가스는 굉장히 큰 거래요. 네, 미얀마 안에서도 큰 거여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몇 천억 원의 돈을 군부 정권에게 준 걸로.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군사 반란을 일으킨 불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정확히는 포스코가 결정하는 거지만 뭐 포스코가 순수히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라고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건 캐나다가 있고 또 어떤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비슷하게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군부 정권에게 주는 자금에 대해서 지분을 동결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당신들에게 주기 곤란하다. 네. 너네들 지금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됐으니까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당연하게 이게 왜 민감한 문제냐면 군부 정권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놈들이 같은 놈들이라 우리나라 자원을 가지고 파는 놈들이 우리 정부한테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자금이 지금 군부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우리는 그거를 동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은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고 있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국은 뭐 그런 면에서는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사실은 이런 경험이 한국은 상당 처음입니다.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투자한 나라에서 이게 우리가 제국주의 경험이 우리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침략하고 착취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많이 성숙해 있어서 시민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반민주적이고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정권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 지지를 해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가 해외 자원 개발하는 여러 자원 개발한 거 아시잖아요. 해외 자원 개발한 것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미얀마 가스전이 상당한 성공 사례예요. 그 전체 해외 자원 개발 중에 상당히 큰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한국식의 이제 경제 중심, 이익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는 큰 이익을 내는 가스전 사업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얀마 정부가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허가권 회수해 버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투자금도 날리고 쫓겨날지도 모른다.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적어도 현재의 군부 정권은 예컨대 군부 정권이 뭐 몇 년이 더 지나고 자꾸 버마래요 갑자기. 정말 옛날 얘기. 버마족 하다가 미얀마 국민들이 현재의 질서 속에 어느 정도쯤은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안정된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군부가 버마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국제적으로 이 정부를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그건 사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잖아요. 과연 버마를 잡고 미얀마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서방 국가들이 그걸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는 이거는 외신으로 들어온 거라 제가 소스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외신으로 들어온 거에 따르면 몇 달 전 이야기라면서 한 두세 달 된 이야기인데 일본이 미얀마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 거 할 여유가 있었나 봐.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식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까지 안 나와요. 근데 외신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일본 뭐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군부 쿠데타 이후에 가장 이미지가 좋아진 나라 1위로 한국이 꼽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의 보도의 초점은 일본이 꼴찌였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2위가 한국이었다. 이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접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듯이 미얀마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연 한국이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부 그리고 포스코 이런 곳에 편지를 우리 뭐 메일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을 조직해 보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일은 아닐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우리를 모델로 삼아서 그 군부 독재를 타도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뭐 그런 형님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군부를 또 지원하는 자금줄이 되어 있다는 건 되게 서글픈 일이고 그들이 그걸 알면 알수록 정말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뭐라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얀마 네. 국민통합정부에서 네. 특사를 지금 세 나라를 임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체코, 호주, 그다음에 이제 한국. 한국이 그렇게 이제 이중이 있죠. 근데 네. 이분이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한 게 한국 기업이 일시적으로 투자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세금을 미얀마에다 내지 말아달라. 지금 미얀마 정부가 이 군사 정부가 이 자금이잖아요. 예, 그 세금을 내지 말아달라. 이런 어떤 요청을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열심히 군부 독재를 몰아내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좀 죽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좀 사람이 인명 피해를 줄여가면서 이 미얀마를 지원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할 수 있다 막 이렇게만 하면은 거기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 정부 강요들이라던가 이런 고위층들은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만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응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응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분들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한국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이겨본 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저렇게 지금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힘이 된다. 한국이 끝까지 우리를 보고 있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이런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번이 한 어떤 배움의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꾸준히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정말 이게 1, 2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예. 뭐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서 한국이 이제 의료나 뭐 방역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좋은 평을 받으면서 많은 우리나라와 관계 꼭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관계 되었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많이 후원을 했잖아요. 마스크라든가 뭐 방역 이렇게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뭐 총이나 칼이나 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려던 그 전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멋진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알리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더 호의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미얀마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하고 외세 가운데 눌려서 뭐 식민 지배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 받았고 여러 갈등들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동병상련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가 생각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자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눈독들을 들이느라고 미얀마에 그리고 자기네 자체 기술은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자꾸 눈독 들여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루트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돈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안에서 한국 안에서도 그렇게 그들과 연락되는 그런 어떤 루트 같은 거를 하나로 좀 모아서 좀 지원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그래도 많이 돕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뭐 이런 오늘 이런 책 말씀 부천 시민들이 이렇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얀마에 갈 수 있을지 이 책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싶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책 우리가 모라도잖아요. 모라도 네.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뭐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네. 뭐 배지를 만들어서 이걸 응원을 하자. 배지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네. 뭐 보니까 그다음에
유엔 총회가 9월에 있는데 유엔 총회에다가 엽서를 보내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네, 굉장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들하고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영어도 잘해가지고 네. 근데 영어 또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로 보내도 되고. 된다고. 아, 네. 네, 유엔에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영어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이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1인 시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찾으면 우리가 큰 일은 아니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도도 있고 이게 뭔가요? 네. 뭐가 써있네요. 이게 미얀마 뭐예요? 쪽. 아니 여기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쵸. 이거 여기 작은 책방에서 만든 아 그런가요? 네. Remember May, Remember May, Stand Stand with with Myanmar. 미얀마. 아, 저희도 그 미얀마 보고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저도 조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펀딩이 좀 많이 있었어요. 티셔츠를 한다던가 참여연대에서도 많은 것들 모아놓으셔 있더라고요. 참여연대 사이트 가면 아, 또 888 최근에 했던 네. 뭐라고요? 888 아시죠? 네, 네, 네. 8888 운동. 888 아. 운동이라고 있었고 또 촛불 엠버시티에서는 또 촛불을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있고 저희도 이 모금이 모아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네, 네. 그 조현근 사회학자님께서 지금 되게 어렵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걸 매달 저희가 이 판매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인기 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미세를 이제 찍고 찍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네, 그 수익금을 어느 정도로 매달씩 내는 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수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마감할 때 아예 이걸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저희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도 미얀마에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미얀마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저희가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뭐라도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라서 미얀마를 돕자라는 거는 근데 미얀마 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연대를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는 게 가장 많았었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잘했어요. 기록이 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 누군가 읽을 것이고 그걸 기억할 것이고 알려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수익금을 할 생각이잖아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써야지 미얀마 분들한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미얀마 사회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미얀마 사회가 있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얀마 공부하고 예전에 아웅산 수치 그 가택연금 당할 때 네. 그때서부터도 되게 오래 싸워서 또 망명이 아니라 이제 난민 신청해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고 미얀마를 돕는 단체들 중에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무튼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저기 맹글라바 커피라는 네네. 그 곳이 있잖아요. 커피 판매하시는 네네. 그 권태훈 그저 사람예술학교 이사장님이 네, 하시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어요. 저 거기다 뭐라도 미얀마를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거기 맹글라바 커피 이렇게 사거든요. 그게 전 수익금 그 판매금 수익금 전액을 미얀마에 이렇게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고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학교도 거기다 많이 세우려고 했었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라도 도우려고 그렇게 맹글라바 커피를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사서 커피 마시는데 그런 단체가 이렇게 우리가 부천에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라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그런 곳은 굉장히 미얀마가 오랫동안 연대 활동을 한 곳이어서 부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는 부천이니까 부천. 이제 통해서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거기도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어디 딱 이렇게 저희 이 수익금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게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면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책견 회원분들하고 같이 좀 여러 군데를 좀 그쵸. 알아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 그 수익금이라든가 지출 내역 같은 거를 이제 톡방에 올려서 회원분들이 전부 승인을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이 이제 뭐 평생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프로젝트 팀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감이 될 텐데 그때 그것이 적든 많든 우리의 마음하고 같이 그쪽에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이거 영문으로 지금 번역을 끝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각계각층 교수님들 막 많이 정말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영문 책이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돼갖고 이거를 이제 책으로 종이책으로 낼 건지 전자책으로 낼 건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미얀마어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라도 많은 국제사회에서 전자책으로라도 쉽게 좀 알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잘 몰랐던 미얀마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갖고 다른지 또 그들의 현지 사정은 어떤 배경을 갖고 벌어진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뭐 잘 알지를 못해서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이 나누지는 못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좀 환기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각자 오늘 활동해 주신 분들 패널로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남기고 싶은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바라고 싶은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저는 제 가족, 제 지인들 안전에만 신경을 썼었고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를 국제사회까지 알아가야지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희 사회가 국내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나라도 단일민족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미얀마 분도 계시고 베트남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 북토크를 보신 분이 계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미얀마 베트남을 검색해 주시고 한길 미얀마를 검색해 주시고 미얀마 사회가 이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 한 번만 한순간 1초라도 해주신다면 이 사회가 조금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대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1분이라도 그걸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나정님. 네,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제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80년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전라남도 장흥 출신인데 그때 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왜 그 트럭을 타고 광주로 올라가는 분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오빠들이 교롱복을 입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몇 대의 트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광주가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어른들이 쉬쉬쉬 하시면서 조용조용히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전대나 아니면 조대 다녔던 언니 오빠들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지서라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아예 가둬놨었어요. 참여하지 못하게끔 그런 일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었는데 그렇지만 또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광주에 대한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알려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부천시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작은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파동을 좀 일으켜서 좀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조영근 사회학자님이랑 신부님 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이런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많이 몰랐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책은 책연 회원들하고 그리고 더나더나 카페에서 지원하고 기부했던 그런 금액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책이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판매되면은 전액을 다 미얀마에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금액을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꼭 저희 책 구입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구매를 강요하는 거는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어떠신지요? 네.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사실은 아침부터 책상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수수께끼인데 풀리지 않는 답이 지금 전혀 실마리를 못했는데 이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어떤 나라의 민주화 혹은 정권 교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말 이 수수께끼를 풀면 우리 어떤 정말 인류에게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문제를 인류가 과연 어떻게 풀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미얀마 분들을 응원하고 또 그게 우리나라의 뭐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응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찾아서 뭐라도 해보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마님 이야기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막 채팅방에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링크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일본 화가 한 분 부고 기사입니다. 우미야마 나이코 선생님이라고요. 네, 일본의 화가셨는데 며칠 전에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만 100세로 1921년에 태어나셨는데 100살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뵌 적이 없는데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아까 오나 선생님께서 광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분의 작품을 광주에서 뵀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광주가 그렇게 고립돼서 학살당하고 슬퍼도 울 수 없고 그러던 시절에 계속해서 광주로 작품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부고 기사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인 광주 피에타라고 하는 쓰러진 아들을 혹은 누군가를 자식을 앞에 두고 우는 어머니의 형상이 있는데 참 가슴에 찡하는 그런 판화 작품이죠. 생각해 보면 당시에 우미야마 나이코 선생님의 그런 작업이 저희에게 직접 전해지는 못했죠. 사실상 이렇게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름아름으로 그냥 소식이 들리는 거죠. 멀리서 어딘가 바다 건너의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지지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또 그걸 전시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하는 들려오는 소식이 그 당시에 광주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힘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제목도 뭐라도 미얀마. 그때 그 말은 그때 뭐라도가 과연 얼마나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리들 마음속 저 한 구석에 우리 나에게 내 자기 만족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어떤 그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은 좀 멀더라도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함께해요 미얀마 작업은 정말 참 뜻이 깊은 작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직업 화가가 아니고 직업 작가가 아닌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깊은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기 오늘 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지 못한 다른 훨씬 많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미얀마에 뭔가 네트워크 있고 거기에 뭔가 전달할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책 중에 종이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베트남 난민이었던 아주 아기 때 그 동생은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를 따라서 배에 올라서 보트피플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캐나다에서 받아줘서 이민자가 되어서 거기서 자리를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아온 어떤 작가가 다 커서 예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린 거의 그런된 그림책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미가 종이배에 타서 진짜 불안하게 바다 위를 떠돌면서 어디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은유해가지고 만든 그림책인데 그걸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종이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전 세계에 팝건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난민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민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간 난민도 우리가 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논리보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국경을 닫고 열고 뭐 이런 식의 때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시민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면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고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엄격결에 이런 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진짜 뭐라도라는 그 작은 한마디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종이책이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에너지를 많은 이들에게 함께 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북토크 어떤 하나하나마 부족하나마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